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축구 포럼들을 통해 충격적인 이미지가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캡틴 세계. 축구의 영원한 기계 손흥민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진선 경기 57분경. 교체되어 나온 후 그는 평소처럼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발을 끌었고 벤치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으며 심지어 동료의 부축을 받아야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상인가? 33세의 나이가 결국 손이를 따라잡은 건가? 걱정 어린 질문들이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양 반대편에서 손흥민에 대한 최고의 사용 설명서를 쥐고 있는 남자 LAFC 스티브 체룰로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단호한 분석을 통해 그는 문제가 손흥민의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언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의 가장 빛나는 별을 죽이고 있는 훨씬 더 무서운 원인, 즉 시스템적 오류로 인한 탈진, 시스템 IC 엑소션이라는 질병에 있었습니다. 비놀리의 배경 60분 대 120분의 역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의 실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있는 소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체룬돌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늙었다, 지쳤다,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무지한 판단입니다. 그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LAFC에서 우리는 MLS컵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경기들의 강도는 아무 의미 없는 국제 친선 경기의 2배 심지어 3배는 더 높습니다. 그곳에서 손흥민은 경기당 평균 12km를 합니다. 언니다. 그는 90분에서 5분의 결승골을 넣기 위해 시속 34km로 전력 질주하는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을 나갈 때 부축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체력 괴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120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왜 한국에서는 단을 걸어다닌 후에 탈진했을까요? LAFC에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이상 징후이며 이는 손흥민 선수의 두 다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뛰도록 강요받은 방식에 기인합니다. 고장난 300 시스템의 덫의 돌로는 단순히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영상을 분석하여 홍명보 감독의 선수 배치에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무너진 시스템의 터체라고 불렀습니다. 중원과 오른쪽 측면의 마비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체론돌로는 손흥민 선수의 탈진을 설명하기 위해 보상적 달리기 증후군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증후군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공격수는 최전방 30m 구역 안에서만 뛰면 되지만 시스템이 붕괴되면 공격수가 고립되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드필더 역할, 디윙어 역할, 타겟형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서클까지 깊숙이 내려와야 했고 윙백들의 비효율성을 메우기 위해 측면으로 빠져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시 중앙으로 50m를 전력 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는 탈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필요 이상의 거리를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 시간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시간을 60분에서 180분으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유사합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정신적 고문 천재가 고립되었을 때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과부하 외에도 전술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피로가 상당 부분 팀에 대한 답답함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근육 내 젖산 축적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갈을 수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F1 레이싱카에 비유하며 롱볼 원툴, 롱볼 원트릭 전술에 갇혀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침투 패스를 받지 못하고 장신 센터백들과의 공중볼 경합을 강요받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영리한 선수의 두뇌는 전술의 무망함을 인지했을 때 신체적 피로보다 빠르게 지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는 전술 시스템 전체를 부담해야 했기에 탈진했으며 이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선수에게 고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뛰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실망감으로 인해 지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의 분석은 미국 내 전문가들과 MLS 전설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최고급 인력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센터백이자 폭스 스포츠의 분석가인 알렉시 랄라스는 체론돌로 감독의 분석을 지지하며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노동자처럼 사용하거나 동료들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게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 스스로 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랜던 도노반 선수 또한 경험한 바 있으며 저 또한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일 경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독의 역할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절한 팀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쓰러진 모습은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 실패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ESPN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 또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고강도 스프린트 횟수는 적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총 이동 거리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불필요한 거리를 많이 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손흥민 선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의미 없는 오프더볼 움직임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극심한 신경피로를 유발합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비판하고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단호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쓰러진 것은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해야 할 일, 즉 무너진 팀을 자신의 체력과 의지로 연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감독으로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국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마치 페라리라는 최고의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경주용 자동차에 장착하는 대신 밭을 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술적 미숙함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라는 소중한 자산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나은 시스템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탈진한 모습은 나이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그의 깊은 이해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헌신적인 보호를 통해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이지만 현재 전술적 시스템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탈진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는 축구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니 전 세계 축구와 K컬처 팬들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미국 프로축구 MLS 명문 LAFC와 글로벌 문화제국의 심장, 하이브가 전례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K-팝과 스포츠가 융합되어 MLS 역사에 기록될 메가톤급 문화 핵폭탄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손흥민의 LAFC와 K-팝의 제왕 하이브가 만나 불가항력의 문화 쓰나미가 탄생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프로축구팀과의 첫 협업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MLS라는 거대한 무대에 K컬처의 매력을 심어넣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는 29일 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우디 2025 MLS컵 플레이오프 LAFC의 첫 홈경기에서 상상 초월의 K컬처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자 LAFC의 5연속 홈경기 매진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은 이미 K컬처의 성지로 대변역.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이날을 기점으로 경험을 넘어선 몰입형 K컬처의 성지로 탈바꿈합니다. 22,000석 규모의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K-팝 배경음악은 기본, 방탄소년단, 세븐틴, 캐츠아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맞춰 경기장 전체가 숨 쉬는 듯한 환상적인 라이트 쇼가 관중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제이홉, 세븐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지던 바로 그 공간이 이제 K-팝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팔찌형 응원밴드, 레이저, 불꽃이 K-팝 음악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K-팝 응원 문화의 진수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 최고 인기 한식당들이 코리아타운의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퓨전 한식은 오직 이날만을 위한 미식 향연을 선사하며 관중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의 문화적 유대를 조명하고 현지 스포츠 팬들에게 K컬처의 매력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역사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